Barkin says economy is withstanding Fed's inflation battle. 바킨은 경제가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견디고 있다고 말합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토머스 바킨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낮고 자산 가치가 높은 한 안정적이고 회복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요일 파리에서 열린 글로벌 상호의존센터 회의에서 미국 경제, 특히 소비자는 대부분의 예상보다 금리 인상에 훨씬 더 탄력적이었으며 가치평가가 계속 상승하고 실업률이 낮은 한 이러한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바킨은 이달 초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에서 5.5% 범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입니다. 리치먼드 연준 총재는 금리 인상의 지연 효과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긴축은 결국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에서 목격하고 있는 놀라운 강세를 감안할 때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장기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실행함에 제약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킨은 역사적으로 높은 금리의 압박에도 노동시장이 잘 버텨왔으며 4%라는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미국 노동시장의 전망에 대해 더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메리 달리는 월요일에 고용시장이 변곡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둔화가 더 높은 실업률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카고 연준 총재 오스탄 굴스비도 너무 오랫동안 너무 타이트한 정책을 유지하면 실물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준 총재 리사 쿡도 경제의 일부 부문에서 금융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가들은 6월 전망에서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와 내년 4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며 인플레이션은 2026년에 2% 목표치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킨은 금요일 연설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의 전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지금은 지침을 제공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1분기에 다시 반등하여 연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표는 완화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광범위한 척도인 소비자물가 지수 CPI는 5월에 변동이 없어 2022년 여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식품과 연료를 제외한 더 나은 기초 물가 압력의 스냅샷을 제공하는 핵심 지표는 예상보다 낮은 0.2% 상승했는데 이는 올해 1년의 큰 상승세 이후 반가운 휴식입니다. 바킨은 다양한 방법으로 2%에 도달할 수 있다며 상품은 그대로인데 주거비와 서비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 그것은 2%가 아니다. 상품의 디플레이션이 조금 더 필요하거나 주거비와 서비스의 정상화가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가 압력이 여전히 경제에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그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